어제 수급 순환매가 활발하게 돌았습니다. 반도체가 쉬어져야 중소형주가 가는가. 지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개수는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요. 간밤 분위기를 정리해보자면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 장기물 금리는 진정된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우호적 환경 안에서 오늘 수급을 받아갈 주인공을 찾아가는 게 과제일까요? 잠시 후 개장 전 중계에서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에서의 힌트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 미국 시장 분위기 받아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5만 7천 원 마감, 삼성전자 2.3%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고요. 주주환원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기준으로도 하락이었었는데요. 지금 본주 3% 정도 프리에서 약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SK스퀘어는 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S7의 주요 종목입니다. 스퀘어도 3%대 같이 빠지고 있는 구간 안에서 오늘 수급도 보셔야겠고요. 삼성전기 하락, 전체적으로 대형 종목들, 특히 시장을 이끌었던 주인공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하락 움직임 안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또 로봇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내일 현대차의 CU 인베스터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4.7% 현대차가 주인공답게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로봇 안에서도 TXR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거래 동반하며 급등,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가깝게 상승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소부장, 2차전지 모두 약세고요. LG엔솔도 어제까지 2차전지 분위기 좋았던 가운데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S7 가운데 어제 급락했던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반등을 도모하고 있고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대안으로 떠올랐던 은행주의 강세 움직임 속에 KB금융도 상승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입니다. 로봇 눈에 띕니다. TXR 로보틱스가 13% 급등, KNR 시스템 19%의 급등, 클로볼도 5%의 상승이고요. 원전 관련해서도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움직임 계속 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과연 미국의 제안처럼 우리가 주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나리오에 새롭게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 가격이 또 한 번 장중 4,7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IT센 글로벌 코인과 금 가격 상승 속에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세 봤습니다. 주요 포인트. 그래서 코스피는 7,000선을 가는 건가요? 코스피의 방향을 가를 세 가지 관문에 대해 하나증권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장 두 종목의 주주 환원책,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의 장기물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확인된 건 첫 번째인데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까지 발표가 된 가운데 이젠 뭘 봐야 되느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 향방입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 어제 주주 환원책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 비중이 46%대까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차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게 하나증권의 시각이고요. 다음은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목요일 발표가 될 지금 시장의 컨센은 매출 910에서 919억 달러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를 기대하고 있고요. 매출 총 이익률 75%, 다음 분기 가이던스 1,000억 달러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루빈의 GPU,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수율과 계약과 2027년의 물량 어느 정도로 예고하고 있는지, 이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향후에 대한 핵심 포인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하방, 수급의 어느 정도의 하방 수급 안전판을 확인했던 게 주주 환원책이라면, 물론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요. 상방을 가를 핵심 요인은 미국의 장기물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
낮출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간밤 발표된 이제 재무부에서 미국의 정부 통장이라고 볼 수 있는 TGA 관련해서 활용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10년물 금리가 4.7% 정도로 살짝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된 가운데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케빈 워시의 논리가 등장하는지 여부, 그래서 10년물, 30년물 계속 잡히는지 여부가 결국은 7천선으로 이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지금 향방 자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부진한 움직임 속에 상방이 딱 막힌 박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답답한 횡보인데요. 6,696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7월 중순에 한번 터치했었던 7,216선, 현재는 6,500과 7,000선에 딱 갇혀있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나올 장기물의 향방 움직임이 7,000선을 돌파하게 만들 재료가 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요,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장기물과 관련돼서 미국 재무부에 또 한 번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 발행하고 매입하고 이렇게 되면 돌려막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TGA를 활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이런 돌려막기의 움직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재무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토록 장기물 금리의 급등을 막겠다는 의지였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리스크 온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매도세가 격하게 나오면서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하락에 대해서 차이나 리스크를 꼽고 있는 상황.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SK하이닉스, ADR, 그리고 어제 키옥시아까지 다시 한번 차이나 리스크에 발목 잡힌 움직임 안에서 물론 재료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라는 해석들도 있지만요. 또 한 번 봐야 될 포인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의 약진 움직임 속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애플이 제안한 공급망 반도체와 관련돼서 중국 칩 쓰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매도 요인으로 밸런스에서는 꼽고 있었고요. YMTC 지금 양쯔 메모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주사가 드디어 어제자로 중국의 과창판 IPO를 위해서 투자 설명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CXMT 대표 메모리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낸드 비트 출하량 기준으로 점유율 3위까지 올라온 양쯔 메모리의 상장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수급 교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장 후의 기업 가치는 최대 68조 원까지 우리 돈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IPO를 통해서 6에서 7조 원 정도 자금 조달하면 이걸 다시 한번 차세대 낸드 쪽으로 투입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이 이유 때문인지 오히려 펀더멘털을 흔들 재료가 아니라 수급 교란이라면 사들여야 되는 건지도 고민입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프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약세죠. 지금 삼성전자 2% 하락으로 25만 1,500원,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실상 실망은 맞았지만 어제 좀 과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의 하락은 차이나 리스크 때문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펀더멘털을 흔들 요인이 아니라면 오늘의 하락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봐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덩달아 어제 같이 빠졌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또 3%까지 삼성전자만큼 더 그 이상으로 빠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속 기회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입니다.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우리 쪽에서 지분 인수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 이것이 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현재까지는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은 이러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들고 있는 원전,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자본과 시공 능력이 필요해라고 SOS를 친 겁니다. 지금 웨스턴 하우스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지분 계약 현재 주주로는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쪽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투자하는 대가로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인 AP1000 이 설계를 우리가 맡게 되고요. 조달, 시공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대미 투자에 혹시 1호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와 유럽 늘 그동안 소송과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발목이 잡혔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나리오로는 AP1000 터빈 빌딩까지 우리가 맡는 것, EPS 우리가 담당하는 거고요. 장기적 시나리오로 본다면 앞으로 미국에 직접 원전을 건설하는 움직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인가? 대신증권은 한전 기술의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밸류체인에서도 유독 프리마켓에서 가장 급등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전 기술은 어제 9만 원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10만 2,700원. 오늘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늘 그렇듯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거래가 실렸던 종목들은 정규장에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요하게 정규장에서 이 연속성이 확인되는지 수급까지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움직입니다. 2.8%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7만 5천 원까지의 움직임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7만 3천 원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오늘 정규장 연속성 함께 확인해보죠. 마지막으로 프리의 업앤다운 움직임 한 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규장까지 업앤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판에 놓고 봤을 때 어제랑 비슷한 궤도의 움직임 속에 그 수급 순환매를 다른 쪽에서 받아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어제 3% 크게 낙폭을 기록했지만 여기에서 상승 종목은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오늘도 투톱과 S7 중심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 수급을 이어받을 다른 주인공들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원전이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인수한과 관련돼서 한전기술 필두로 해서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로봇과 현대차그룹이 현재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CEO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구간에서 현대차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혹은 밸류체인 안에서 최근 2차 협력사들에게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계속 제안하는 움직임들이 지난주에 발표되기도 했었죠. 이 관련한 SPG, 필두로 한 다른 감속기 쪽 작은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어제 이야기를 나눈 바에 따르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밸류체인 보자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정우 대표와 김경국 차장의 의견 어떠할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빠지는데 한미약품 어제 상한가 이후로 급등 움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밸류 재평가에 대한 증권사의 호평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IT센 글로벌 그리고 K뷰티의 움직임, 선별적인 상승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이어갑니다. 네, 오늘 아침 올라온 따끈한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한입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어제 시사를 냈던 종목이죠. 삼성 SDI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 일단은 매수세가 오늘은 조금 약하지만 이번 주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제목으로 다올투자증권에서 목표가 8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약 4조가량을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4조가량의 현금을 북미에 투자해서 ESS 캐파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삼성 SDI의 주가를 밀어 올렸었고요. 이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에서도 ESS 캐파 확대를 기반으로 목표가를 82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 SDI 동시호가 구간에서 얼마 지나가고 있는지 볼 텐데요. 동시호가 일단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장 들어서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리포트 한미약품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함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한미약품 HM17321 신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 HM17321이요. 처음 연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살짝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지방만 제거를 하고 근육을 유지시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으로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근 감소증 등 추가적인 적응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 로슈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이죠. 삼중작용제 HM1527호 이건 GLP-1 기반인데요. 이에 대한 추가 이전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약 22% 넘게 남아있다라고 봤고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6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집계되고 있진 않은데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직행했거든요. 오늘도 시세 강하게 나올지 정규장 흐름 지켜보시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마지막 종목은요. 사마 알미늄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할 때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로 묶여서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런데 하나증권은 이게 아니라 ESS 관련된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사마 알미늄이 ESS 제품 출하 속에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북미향 데이터 센터 수주가 늘어나면서 ESS 관련된 소재 하반기 풀캐파가 예상되고 있고 3분기에는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또 미국이 중국산 소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알미늄 포일 수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한입이었습니다. 네, 예상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3% 하락 예상되고요. 6,490선 출발되기, 코스닥 지금 795선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오리진 리서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차장님, 반도체도 문제고 오늘은 지수가 같이 좀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어제는 반도체 수급을 다른 쪽에서 받아가면서 중소형주 괜찮았었잖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투톱이 끌어내리는 장세인 건가요? 지금 투톱 4% 하락 예상되거든요. 어떤 대응 필요해요?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좀 있었고 그쵸.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있는 상황이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지난주에 이런 경계감들이 미리 반영되면서 그동안 이제 주주 환원과 관련된 하방을 좀 튼튼히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수급 쏠림이 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어제 이제 크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 끝나고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축소된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적인 영향을 받기 좀 어렵겠구나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근데 여전히 롱텀한 관점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정 주가 대비 굉장히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시장을 전망해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상대적인 수익률 입장에서 상반기와 같은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투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 업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섹터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매크로 이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색깔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레벨도 현재 수준에서 좀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 주가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섹터로의 확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방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잘 올라갔었는데 글쎄요, 지금 사는 거는 좀 일단 반대 의견을 주시면서 기존처럼 QS 사이클에 수혜받을 수 있는 소부장이나 바이오 쪽 지금 헬스케어 기회도 보고 계세요. 오늘 관심주가 바이오에 있네요.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슈 측면에서 이정호 대표님, 저희 원정 궁금합니다. 네. 한전기술 프리에서 13%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호가상으로는 6.98%. 프리에서 좀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정규장에서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팩트 체크부터 하고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지분 투자를 한다면 혹은 이 기대감을 안고 있을 때 원전을 바라봐야 되는 전략 어때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쵸. 만약에 성사가 된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원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나왔었던 부분, 뭐 로얄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제안이 뭐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던
나왔던 부분, 그쵸. 그리고 한미 원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맹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견고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사자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가 캐나다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지금 관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꺼림직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지만 안 될 경우에 지금의 상승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반납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염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원전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더 명확해지면 그때 차라리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아니다. 이 재료만 갖고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좀 신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 심리 자체가 좀 약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좋았던 로봇인데요. 지금 SBB테크 13%의 급등, 그리고 TXR 로보틱스 프리에서도 좋았는데 예상 호가상으로도 14%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2%고요. 김경국 차장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다시 봐야 될 로봇주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현대모비스 계속 좀 말씀드렸었는데 모비스, 로봇주라면 현대모비스를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이 한 종목으로 압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대모비스가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8년도 생산 예정인 수량이 대략 한 3만 대 정도 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11,000대 그리고 물류 사족 보행 로봇이 한 19,000대 정도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거의 모든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 대당 휴머노이드 한 대당 대략 한 31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35만 거의 정도의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이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가 좀 유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는 현대모비스를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CU 인베스터데이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건지 그를 앞두고도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자리라면 충분히 접근하기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50만 있고 원 이하. 현대차도 네. 마찬가지인 게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세부적인 이제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더 중요한 포인트는 9월 예정되어 있는 이제 알맥인데 휴머노이드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물리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쉐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결론적으로는 현대차가 가지는 리레이팅 요소 다음 단계의 리레이팅 요소는 아마도 빅테크들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촉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협력과 관련된 네, 구체화된 맞습니다. 청사진이 이번 CU 인베스터데이의 관전 포인트다. 모비스 50만 원 전후로 매력적.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정호 대표님의 관심주가 로봇 밸류체인에서 나왔는데요. 로보티즈입니다. 대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계속 관심 있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로보티즈 공략할 자리인 건가요? 네, 지금 반도체가 약간 희청이면서 그 안에 있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순환매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나 이런 분이 맞물리면서 로봇주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로봇주들보다 로보티즈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최근 2분기 매출액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95%, 영업이익 같은 경우 700%가 넘게 나와주는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액추레이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할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라고 봤을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레이터나 이런 부분을 10년 전에 어떻게 미국의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산 배제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로보티즈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생산기지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보니 이제 부품 쪽에서도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5만 원까지 주셨어요. 꽤 높게 지금 TP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지금 3%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구간이라 정규장에서 구체적인 전략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헬스케어 바이오 쪽 예고해 주신 김경국 차장님의 대표 종목 오늘 관심주가 알테오젠입니다. 좀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전히 매력이 또 있나요? 네, 알테오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3% 오늘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정규장에서 그럼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야속하네요. 정규장 출발하고 나서 계속 빠지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 매입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잠시 후 전략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확인합니다.